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 로봇 AI 2주식 500% 오를 진짜 대장주입니다. 꼭 사세요. 무조건 큰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알찬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투자 가이드를 드릴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두산,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뽑은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삼성 로봇 AI 500% 오를 진짜 대장주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로봇 산업의 약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빙 로봇들 여러분들 아마 가게들 많이 들어가시면은 서빙 로봇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게 중고 거래까지 활성화가 된 게 바로 이 서빙 로봇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급된 서빙 로봇의 대수가 무려 5천 대가 넘고요. 사실 국내 외식 업체 수가 70만 점인 거를 감안했을 때 보급률은 0.71%, 1%조차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보다 최소 150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한국 로봇 산업 협회에 따르면은 국내 서빙 로봇의 70%가 중국산으로 추산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초반에는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중국산으로 추산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죠. 왜 사람들이 한국산을 안 쓰고 중국산을 쓸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도 8년 전에 중국 제조 2025를 계획을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안에 로봇을 10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부터 로봇까지 중국이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와 구매자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이 서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LG랑 KT를 필두로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로봇 제조 업체는 근데 별다른 보조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LG와 KT가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람이 안 뽑혀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용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압도적인 퀄리티가 아니라면은 굳이 국산이라고 무조건 쓸 이유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빙 로봇에 대한 구매자에게, 공급가에게 70%를 보조금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중국 로봇 제조업체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실수거든요. 전기차 산업 초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들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에 집중을 했죠. 보급에 집중을 하느라 테슬라나 해외 기업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에 따른 보조금의 차이를 둔 게 사실이죠.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조금의 차등을 주긴 했지만 이번 로봇 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전기차 산업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 개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개선 방향성이 언제쯤 나올 거고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기가 아니죠. 이제 막 도입기입니다. 엄청나게 시장에 뿌려지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하나씩 로봇이 들어가면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하나씩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를 하고 반복이 되는 시기죠. 즉,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상당히 주목이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어떠한 의도로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목적과 그 투자의 방향성이 국내 로봇 시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로봇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국가죠. 이게 산업용 로봇 이용은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다. 로봇 시장은 일본과 독일이 장악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라고 나오는데 세계 평균이 126이에요. 126대인데 대한민국은 930대고요. 싱가포르는 600대, 일본은 300대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2등이나 3등 차이보다 압도적으로 로봇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이게 1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난 2010년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집접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평균의 7.3배,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나 이 노동 조건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로봇 활용을 상당히 선호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영자들은 로봇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로봇 산업이 단순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진화하면서 과거 격리된 공간에서 별도로 로봇은 로봇의 일만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만 하던 그런 특정 작업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존재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면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러한 로봇 산업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바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그 뒤로 유럽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시장을 장악해봤자 얼마나 장악하겠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처럼 로봇의 집접도가 높은 국가에서 로봇이 발전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증권에서 2022년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은 6입니다. 현대 로보틱스가 6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세계 5위 정도 수준이 되죠. 특히나 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의 5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 로봇의 일본의 로봇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일본이 도대체 언제부터 로봇을 잘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로봇 분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하모닉 감속기나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은 타 추종의
타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런 일본에서 이번에 소니는 반려동물 로봇과 센서, 반도체 등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현대차와 테슬라에 맞설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로이터에 따르면은 현대차와 테슬라 그리고 혼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장기간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사업 진출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잡고 있다고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의 소니가 그 안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현대차, 테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지금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뉴스를 보셨나요?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근데 혼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혼다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2000년대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0년에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이종 보행 로봇인 아시모를 선보이면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는데 그거를 혼다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종보행 로봇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무려 23년 전에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쏟아 부어서 만든 게 이 아시모예요. 이 아시모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걷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기업 없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다른 국가에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와서 조립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이유도 혼다의 아시모에서 시작된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국내 로봇 산업 선두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아시모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바로 이 2004년도에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슈보를 만든 게 바로 오준호 대표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표죠. 대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CTO죠. 이게 당시에 아시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이 오준호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4년 만에 이러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 겁니다. 당시에 이 슈보를 보고 슈보를 한 대당 5억 원에 사겠다라는 주문이 8대나 들어왔어요. 이게 하면 2011년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 슈보를 사겠다는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으니까 로봇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로봇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표인 이정호 대표가 이 당시 대학원을 다녔던 오준호 대표의 제자입니다. 즉 지금 최대 주주는 오준호 대표죠. 지금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단순히 휴브를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미국의 나사 그리고 세계 최대 무기 생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 MIT, 도쿄대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랑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엄청난 천재들만 모이는 이 재난 구조용 로봇을 만드는 대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력들을 보고 삼성전자는 그냥 이런 원천 기술을 보고 사실상 투자를 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조건이 오준호 교수와 경영진이 동의 없이 지분을 팔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조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로봇 산업을 이끌어 나갈 텐데 얘네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산업이 바로 뭐냐?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로봇 산업이 지금 현재 산업 속에 들어오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변화가 살짝 체감되지 않아서 이게 진짜 우리 코앞까지 온 게 맞냐?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 게 맞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자동차나 전기차 산업도 이렇게 빠르게 보급될 줄 몰랐죠. 우리 눈앞에 전기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전기차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인터넷 보급도 그랬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가운데에서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이죠.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가 지금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식당, 카페, 점차적으로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고 그때 가서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은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되고 수익을 창출할 기술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왜? 삼성이 투자한 것도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대기업 두산의 핵심도 협동 로봇이죠. 두산 로보틱스. 결국에는 이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에서 2025년도까지 7조로 약 500% 이상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뽑기 어려운 일이 우선적으로 로봇으로 대체될 건데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런 일들을 협동 로봇이나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대체해서 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붐이 일어난 거면은 붐이 일어나지 않고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미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제조 선진국에서 팬데믹 이후로 로봇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늘었어요. 로봇은 지금 지속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과 진화가 끝나면 끝날수록 급속도로 커진 만큼 국내 로봇 산업도 아마 가장 먼저 성장할 수 있는 로봇 산업 그리고 그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로봇 수혜주들은 지금이 아니면은 낮은 가격에서 찍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로봇 관련주들 모아갔으면 좋을 저평가 대장주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 라인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촌 치킨, 고피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각종 서비스업에 협동 로봇을 공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 쪽에 이 치킨이나 피자나 치킨 로봇 여러분들 뉴스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뉴로메카고요.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로봇 분야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됐던 기업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요. 2021년도에는 140억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으면서 기술력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시리즈 D가 도대체 뭐냐? 시리즈는 쉽게 말해서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업 2년에서 5년 차 짧은 애들,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7년 차, 시리즈 C 같은 경우에는 7년 차 이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이상인 D, E, F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얘기했던 뭐 야놀자, 마켓컬리 이런 기업들이 시리즈 D를 투자받은 기업들이고요.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 투자 받으면서 시리즈 G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열외로 봅니다. 어쨌든 마켓컬리와 야놀자 수준으로 시리즈 D 투자를 받은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다라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일반 산업기계의 제조 판매, 그리고 부속 기기에 따른 제조 판매를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얘네는 2023년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를 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LOT 등 근간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 맞춤형 로봇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고요. 얘네가 로봇 산업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2차전지 분야에서도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중대형 각형 2차전지 캡 어셈블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부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리튬 배터리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자동차용 프레스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즉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셨다가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다고 했던 이 로봇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이거는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설치 후에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되어 있는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김용빈의 급등 시그널 컨텐츠를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에 맞는 수혜 종목군들, 관련 종목군들이 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전인 8시 30분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때 들어오셔서 이 이슈가 뭐가 있고 어떠한 관련주가 있는지 확인하시면은 다음날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이러한 이슈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총정리 카테고리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를 통해서 오늘 공략주를, 내일 공략주를, 장전 급등 뉴스를 통해서 오늘 봐야 되는 이슈를, 급등주 분석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뭐였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응원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최신 뉴스와 최신 뉴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